탄소섬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9세기 후반 전구 필라멘트용도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고성능 탄소섬유는 20세기 중반에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라는 같은 이렇게 PAN 유기물 원료를 고온 처리하는 중압 방사 소송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 강철보다도 가볍고 단단하여서 항공, 우주, 자동차, 스포츠용품, 미래선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압, 탄소섬유의 주 원료인 아크릴 섬유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 물질로 만듭니다. 방사, 만들어진 고분자 용액을 아주 얇은 구멍으로 뽑아내 섬유 형태로 만든다. 안정화, 공기 중에서 약 200에서 300도씨의 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섬유의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탄화,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섬유 속의 탄소 원자 배열을 강화하고 비탄소 원소, 수소, 질소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흑연화, 그 다음에 더 높은 온도에서 처리하면 결정성이 높아져 가지고 강도와 탄성이 더욱 향상된 고성능 탄소섬유가 됩니다. 흑연화, 표면 처리 및 고분자 암침, 섬유 표면을 처리하고 에폭시 수지와 같은 고분자를 합쳐가지고 복합 재료를 만들기 쉽게 만듭니다. 1860년대 조셉 스완이 전구 필라멘트용으로 탄화 처리된 면이나 대나무 섬유를 사용한 지초인데요. 1950년대 이후 현대적인 고성능 탄소섬유는 석유화 부산면을 폴리아크릴, 아크릴로 니트릴을 원료로 개발되며 우주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되기 시작. 이게 이제 이게 비행체에도 사용돼요. 드론 같은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은 강도와 낮은 무게, 철보다 가볍지만 강철보다 훨씬 강한 특성을 지닙니다. 탄소 원자가 섬유 길이 방향으로 육각고리 형태로 배열돼 아주 단단합니다. 꿈의 순서대로 불리고 다양한 첨단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섬유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고, 여기다가 흑연을 넣거나 또 금속가루를 넣고, 즉 합성섬유 모든 실에 실종리 상관없이 금속을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텅스텐 분말도 가능합니다. 텅스텐 같은데 기타 다른 금속에는 텅스텐도 이렇게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안에 들어 방탄소재로 아라미드 방탄소재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소재도 가능해요. 티타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소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아크릴 합성섬유 같은 데다 합성섬유 모든 실에 합성섬유는 보통 석유에서 부산물로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연구자석과 철, 연구자석과 자석, 뭐 자철석 이런 것들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코팅 구조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코팅 구조로 주고 약간 흑연 소재나 구리를 같이 섞어서 전도성 물질로 만들거나 전기를 띠면 전기를 가하면 이것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흐르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보통 들어갑니다. 반도체 같은데 트랜지스터에 NPN 반에서 N 쪽에 들어갈 것으로 피해도 배치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요. 그래서 거기다 흑연이나 연구자석, 자철석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해서 열에도 좀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넣어주면 전기 전도도와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열도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에서는 열을 오히려 흡수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전자석 만들 때 그 철심에 이렇게 보통 이것을 넣습니다. 철심에 인비소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흑연을 프로테이지를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연구자석과 흑연을 좀 프로테이지를 넣거나 그렇게 합니다. 전자석에 열이 닿지 않는 곳에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흐르면 이게
이것을 그래서 자기장을 건드려 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생성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 전자석의 어떤 철심을 숫자를 많이 해서 열을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유리석 연꽃은 옛사람 이름을 얼러서 제조하고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철심의 구리 감는 방향을 구리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적어도 2사이즈 이상 해주면은 제가 부드러운 움직임과 정직의 강력한 움직임이 2개가 가능해진다 그랬죠. 모터하고 발전기에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자석을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 연구자석도 음극재, 양극재에 들어갈 때도 흑연 구조와 양극재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기술을 씁니다.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겹에 들어가고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서 홈을 좀 파주며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넣어줍니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연구자석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음극재, 양극재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어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 안에 탄소봉이 들어가는데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개 들어 입자나 가루 대중소 들어가고 홈을 파주는 현상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연판 같은 것을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또 홈을 좀 파주고요. 홈을 좀 파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탄소 것을 많이 넣어줘 탄소봉을 많이 넣어서 충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거기다 금속 가루를 구리다 그러면 단독으로도 되고 대중소 넣어주거나 구리 이온의 형태로 넣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고 거기다 인비소를 첨가하거나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첨가하거나 흑연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게 첨가해 가지고 만든다. 또는 알루미늄도 되고요,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금속을 섞은 것도 가능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섞은 것도 가능하고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거나 리튬 이온을 대중소 넣거나 이 분말과 이온 형태를 2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들뜨고 안에서 이쪽으로 다시 교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전기를 끌어당기면 생성이 되는데 태양전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KIER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페인팅식으로 해서 똑같이 흑연 분말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셔도 제 기술인데 태양전지판에다 발라준다든지 페인팅을 해서 비닐 절연 구조해가지고 비닐, 고무, 플라스틱, 금속 상관없이 다 발라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비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좀 케이스를 좀 입혀주면 투명 케이스를 입혀서 피복을 만들어주면 비 같은 것이도 문제가 없고 전기 걸어주면 전자가 들뜨고 끌어주면 전기가 생성되거나 외부 회로를 이용해서도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게 페인팅식으로도 된다는 거죠. 페인팅 해가지고도 된다. 어디에다 발라도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거는 그 트랜지스터하고 LED 발광 소자, 그 다음에 LED 발광 소자, 그 다음에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연구자석 자철석을 넣어주거나 흑연 가루를 좀 넣어준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기석이 좀 더 많은 것이 되고 또는 전기를 가하면 기체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놈들이 있어요. 수소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발라줄 수도 있다. 태양전지 같은데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날아가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발라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좀 더 전기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어요.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데다가 인비소를 첨가해서 만들거나 합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흑연을 넣어주거나 또는 연구자석 자철석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구자석 자철석에다가 금속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연구자석 자철석을 할 때 철 같은 거, 금속이 자화시켜주거나 니켈 같은 자화시킬 수 있는 애들을 넣어주거나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비소를 첨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닿지 않게 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는 현상으로 전기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를 걸어줬다 이렇게 다시 끌어오거나 이것을 외부조 회로를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저는 걸어줬다 끌어오는 방식이 더 많은 전기를 생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이게 마치 수용액처럼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줘서 전자 흐름을 끌어준다는 것이죠. 리튬 같은 것을 넣으면은 리튬 같은 것도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고 이온 형태로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분말을 넣어가지고 이거 단독으로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태양전지에다 발라주거나 이렇게 금속 박을 입혀가지고 돌돌돌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렇게 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데 구리 단독으로도 돼요. 구리 분말을 대중소 넣어주고 이온 엔터를 넣어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어요. 슬러리를 배터리 슬러리 만들 때도 그 재료가 뭐가 됐든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양극재에 서로 다른 전기 don도도가 틀려가지고 서로 이것이 스파크 발효 화재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넣어주거나 금속 이온으로 대체를 이렇게 이온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훨씬 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는 기존의 태양전지에다 금속 박을 입혀주거나 금속을 코팅을 금속 알갱이를 좀 넣어주면 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금속 알갱이들을 다결정에다 넣어주고 금속 선이 인쇄가 돼 있는데 그때 굵은 줄을 딱 이렇게 구리면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굵은 줄을 딱 그어준다는 거죠. 그럼 그 고속선이 선이 되어서 빨리 전송이 되는데요. 전기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2m 베이스 콜렉터에도 동일하게 평평하지만 굵은 줄을 그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이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굵은 줄을 그어줘서 고속선으로 해가지고 전기 전송이 빨리 해서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오돌도돌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배터리가 되어서 이것을 충전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저기 있으면 밴딩식으로라도 좀 금속을 좀 추가로 두껍게 넣어주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플러그에도 할 수 있어요. 플러그에도 이게 좀 얇아가지고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 전체적으로 두껍게 해주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금속 구리줄을 좀 그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구리줄을 또 두께를 대중소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융합해서 구리줄을 이제 그어줄 때 대중소로 넣어주세요. 사이즈를 두 사이즈 이상. 그럼 좀 더 빨리 전송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1차선보다는 4차선이고 4차선보다는 8차선이죠. 교통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 줄을 그어주면 더 빨리 전송이 됩니다. 기존에 모든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마더보드하고 하드디스크에 기본 케이블인데 그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는 고속선으로 사용하고 두께를 틀리게 해서 어느 보드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가 모든 케이블의 기술을 가능합니다. 똑같은 굵기잖아요. 구리선이 동축 케이블 인터넷 들어오는데 동축 케이블 안에도 유선 전화처럼 쌍방향으로 해주거나 두 개, 세 개를 넣어주거나 두 개가 틀리더라도 피복이시 하나는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넣어주거나 여러 선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적 케이블도 그러하고요. 유선 전화선에는 두 손이 허가가 됐잖아요. 그럼 두 손을 약간 두꺼운 놈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한 선에는 전기 전화선으로 피복하고 한 선에는 인터넷선으로 해서 두 선을 연결했지만 그렇게 해서 안에가 공존하게 굵은 놈과 얇은 놈이 공존하게 해서 방송과 인터넷 또는 통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KT 같은 데서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할 때도 굵은 놈과 중간 놈, 얇은 놈이 갖고 전기선을 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테슬라 납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보내는데 직류를 보낼 때도 전기 전선 이렇게 파동이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 강하게 전압을 걸어줘서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만들어서 뒷물거리 앞물거리를 밀어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송전선 실 없이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선 전선과 유선 전파 또는 무선 전파에서도 동일한데요. 전파의 파형이 뭐든 간에 이 기술을 사용해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구간에 파형을 0.5초 만에 한 100가지 파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전압을 그게 틀리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광을 이렇게
1초에 레이저가 16억 번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광섬유선이다 그러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내면 국제 표준으로도 할 수 있고 나는 33으로 하면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전 세계 무선과 유선 통신 이렇게 인터넷에서 공용어로 숫자 공용어로서 만들어 약속을 하고 이것을 현재 진법사하고도 공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언어를 번역하기가 되게 좋고요. 빠르고 유무선으로 내가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 목소리를 가로세로도 좌표 수저방 분석해서 그쪽 프랑스어 몰라도 내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또는 중국어, 독일어, 또 미국 그다음에 뭐 영어, 뭐 어떻게 뭐 아프리카 몰라도 번역이 돼. 그쪽도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몰라도 목소리로 그쪽 목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번역 방식을 하는데요. 무선으로 이렇게 스피커 같은 것을 음악을 들려줄 때도 유선이나 무선 둘 다 가능한데요. 무선이라고 합시다. 둘 다 가능. 100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음악을 들어주니까 각각 다른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각각 다른 번역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의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처럼 각각 그렇게 전송을 해주거나 호출 같은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듣는 전파, 하나는 각각 몇 사람만 듣는 회의 전파, 하나는 각각 듣는 이런 전파로 할 수 있는데요. 경원 100명이다 그러면 동일하게 전체가 같은 아파트 같은 데도 인터폰 구조로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데 유선 무선 두 방식을 전체가 듣는 거 몇 사람만 참여하는 거 한 사람 각각 통화하는 거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들어오는 조정한다든지 얼굴이 등록되는